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3월 마지막 주 5주차죠. 3월 5주차 3월 30일 토요 경마 예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어떤 배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예시장에서 말을 보는 방법, 또 컨디션 체크,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정말 의욕적으로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렇게 원래 컨셉을 잡았습니다. 5분 정도는 그날 어떤 그 말의 상식이라든가 기수의 전개 의도, 뭐 실수, 또 말은 또 어떻게 뛰는가, 뭐 발주,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말의 편자가 기록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제 스스로 자책을 질문을 해보니까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예상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라 그럴까요?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많이 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짧게 하려고 처음에는 시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게시판에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분의 질문에 의해서 지금 예시장 말을 보는 방법과 예시장의 컨디션인데, 오늘은 하나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보는 법, 결국 유식하게 말하면 상마학인데요, 체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체형인데, 글쎄요, 이제 제가 어떤 말의 뭐랄까 체형을 보면 상하 바란스, 상하 바란스, 좌우 바란스, 그다음에 몸통과 몸의 그 바란스, 몸통과 이제 다리의 바란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시장에 있으면은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을 보면, 뭐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의자에 앉아서 봅니다. 그러면 타원형이기 때문에 옆모습을 보게 돼 있는데,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오는 걸 봅니다. 왜냐? 이 굽의 반전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굽의 반전이라는 것은, 제가 중요한 것은 반전을 보기 전에 일단 말의 발굽을 봅니다. 발굽이, 제가 이제 간간히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 동체와 발굽이 안 맞는 말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티코에다가, 그러니까 잦은 소형차에다가 11톤 트럭을 달아놓은 그런 발굽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동체와 발굽이 바란스가 안 맞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동체는 큰데요, 제가 이제 지금 말 기억이 안 나는데, 동체는 아주 큰데 발굽이 작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작년 겨울에 우리 서울경마 행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족이라 그러죠. 중국 여자들 이렇게 못 도망가게 발을 헝겊으로 싸놓는 거, 옆에서 일으켜 세워줘야 될 정도로 발을 이렇게 작게 만든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못 도망가게 한다던가, 그런 설이 있고, 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이런 설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바란스가 안 맞으면 옆에서 일으켜 세워줄 정도의 발이라면 뭔가 잘 안 맞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발굽을 저는 예시장에서 주로 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굽의 생김새를 보고 걸었을 때 어떤 굽의 반전,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본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보는 유형인데, 일단 상마학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좀 차분하게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예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0일 그 3월의 마지막 주 5주차죠. 1경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준비한 경주가 1경주부터 맞습니다.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1경주, 6경주, 11경주 좀 뜨문뜨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월말 경주는 터진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예전에 경험을 하면서도 말을 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탔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마에 터진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이유냐면요. 일단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 조교사들이 상금을 벌기 위해서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인기마들, 즉 능력마들을 많이 내보내요. 그 다음에 셋째 주, 넷째 주로 가면 자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부진 마들을 내보내는데 그런 말들을 잘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첫째 주, 둘째 주 상금을 못 벌면 이 말들을 갖고 상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들을 잘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들이 속속 입상을 한다면 이제 터지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터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편성을 보면 약간 흐름은 난타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경주가 드문드문 있는데 어떻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1경주와 6경주, 11경주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입니다. 1경주 국내산 육군 마필인데 일단 5번 대업이라는 마필입니다. 대업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 뭐 같이 공략을 할 텐데 3번 번피닉스라든가 4번 한미천, 8번 구덴군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들인데 사실 이 마필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산 육군에 여태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즉 다시 말해서 능력이 그 정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대업을 보면 소속주에 좀 늦게 나오지만 10주 만에 나오죠. 슈퍼플로잇과 같이 동반 스포를 하는데 이 슈퍼플로잇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순간 탄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 뛴 걸음도 그렇고 지난번엔 조교도 대충 했다면 좀 이상하지만 말이 좀 어리기 때문에 약하게 하고 나왔고 이번에는 아주 반대로 아주 강하게 하고 훈련을 나왔는데 그런 모든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경주에 첫 번째 경주에서 주인공은 5번 대업이다. 대업을 놓고 이제 후차권을 찾는 경주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3번 번피닉스, 4번 한미천, 8번 굿 중에 요 세 마필을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어디에다 주력할 것이고 어디에다 방어를 할 것인가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역시 육군 마필들인데 인기마들이 조금 능력을 갖고 있는 경주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보여준 능력은 월등하진 않지만 그 능력에 비해서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이 좀 처지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3번마 오생 명장도 등치만 컸다 뿐이지 지난번에도 고배당이 터졌는데 그 경주에서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졌고요. 라이파이 타임이 아까 이제 4번 라이파 타임인데 이 말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체구가 좀 작죠. 430kg인데 가서 보면요 발굽이 조금 커요.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눈에 확 띄게 큰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마필들 보면 대부분 보면 발을 던져서 써요. 이렇게 밑으로 쫙쫙 뻗는 게 아니고 툭툭 던지듯이 써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나이키를 신고 뛰는 것과 얘는 워커를 신고 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자 7번은 워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또 뭐냐면 거리를 잘 맞춰줘야 돼요. 출전을 잘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순발력이 없는데 자꾸 단거리 경주에 출전하면은 지난번에 졸전 펼쳤잖아요. 근데 1200에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근데 역시 이제 한계를 딱 보이는데 아직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앞말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극복하려면 힘을 차야 되겠죠. 힘이 차야 되는데
오늘은 상대가 상당히 약해요. 라스트에서 다 무너지는 마필인 반면 워키턴트는 올라오는 마필이고, 이제 워키턴트가 좀 뒤에서 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번 감동 비행 같은 경우는 좀 직전 경주 보니까 빠르진 않은데 좀 흐름이 느려서 그런지 앞선에 붙어가요. 좀 외곽으로 좀 많이 돌았고요. 외곽으로 좀 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좀 걸음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혈통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이 호크행의 그 혈통을 가진 마필들을 보면 다 머리가 높아요. 놀부시대죠. 놀부시대 구주에 있는 마필. 덩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체형은 좋은데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예시장 뭐 관찰할 때 그런 것들 잘 보십시오. 유심히 보시면 그런 게 보이겠고요. 자, 마이티 블랙 홀 같은 경우는 뭐 직전에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기 2위였었죠. 그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인기 1위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행사 때 그죠, 12월 달에 행사할 때 안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마필은 물론 이런 게 있죠. 이마필이 되려면 입상을 하려면 이마필을 갖고 있는 능력 기준 대비 그런 말들이 와야 돼요. 이마필에 상대할 수 있는 아주 약한 말이도 와야 되는데, 워키턴트나 10번마 감동의 비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진 않았습니다. 물론 둘 중에 누가 하나 취소가 된다거나 두 마필이 뭐 어디 물목으로, 소위 말해서 물목으로 간다거나 어떤 실수를 하기 전에는 이 두 마필의 입상이 유력한 인기마 경주입니다. 그래서 배당의 메리트가 없을 때는 한번 첫 경주에 주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취입이냐 앞에 가는 마필이냐 따라서 뒤집어서 한번 쌍승식도 한번 공략이 가능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3경주입니다. 1000m 국내선 6군인데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조경호, 문세영, 박태중, 뭐 최범현, 조인권 이런 기수들 타면 없던 능력도 끌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능력 없는 말은 누가 타도 안 됩니다. 누가 타도 안 되는 건데 자꾸 그런 기수에, 그러니까 즉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배팅의 어떤 그 노하우가 될 수가 있는데, 마칠 인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의 능력이 일단 70%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2번 레인보우 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조금 경주가 안 풀렸죠. 꼬였습니다. 꼬였는데 오늘은 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습니다만 믿지는 마십시오. 이 마필 체형을 보면 그렇게 크게 뛸 마필도 아니고요. 조교하는 그 내용도 보면 습보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무뎌져요. 걸음이 많이 탄력이 죽습니다. 아직 뭔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좀 힘이 차봐야 되겠고, 자, 이 경주에는 사실 믿을 마필이 없습니다. 배팅을 하더라도 분산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마필들이에요. 뚜껑을 딱 결과가 나와봐야 그렇구나, 딱 그럴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일단 뭐 6번마 리더샤인 좀 앞에 가지만 지구력 없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퀸을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숙제도 있고요. 자, 길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필이야말로 이제 고개가 약간 높기 때문에 매번 결정력이 없죠. 이 고개 높은 마필들은 결정력이 없어요. 하늘로 뛰기 때문에. 10번마 동방태양입니다. 조교 그 내용을 보면 일단 강도를 높이질 않았다는 것이 조금 왜 그랬을까를 좀,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좀 괜찮은데, 이 피코 센트럴의 혈통을 보면 모래 적응이 조금 늦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있고, 제이드런도 역시 체구가 작기 때문에 뛰는 걸 보면 체구가 작은 데다가 이마필이야말로 체구도 작지만 목도 짧아요. 그러니까 자꾸 엎어지는 그런 주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지화주 기수가 중간에 무빙을 해요. 약간 무리해서 나오죠. 나오니까 라스트에서 쉽게 무너져요. 체구가 작은 데다가 목이 짧고 신장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인기마들이 불안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정말 예시장에서 저거는 아니다. 유진아가 얘기한 것보다 정말 컨디션이 좋다. 저 마필은 내가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경우에는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한번
자제하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3경주였습니다. 자, 1000m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마필들, 외산 마필들이죠. 외산 4군 마필들인데 그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는데 글쎄 뭐 이제 생각 같아서는 한번 고배당도 노려보고 싶지만은 일단은 인기마 안에서 끝날 확률이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단지 이제 아까 1000m 말씀을 드렸지만 1, 2, 3 경주에 좀 선행력 어떤 주로의 경중을 좀 살펴보십시오. 근데 여기 6번 그린 에너지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조교를 잘했어요. 4번 비슈마. 근데 이런 마필 6번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 선행을 못 났으면 역시 차고 작기 때문에 아주 힘겹게 경주를 풀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4번 비슈마도 보면 여러분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죠. 에이, 저거 포크레인 찍듯이 찍고 있네 그러죠. 발 쓰는 게 그래요. 발을 이렇게 일자로 쫙쫙 뻗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푹푹 찍어요. 등치는 좋지만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막이라는 건데 말의 체형이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프로첼라입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뭐랄까요? 지금 뛴 걸 보면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일단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9번 펠릭스 조입니다. 두 번의 주행 심사를 제가 다 들춰봤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번은 이제 주행 심사 진입 증정 미달을 당했고 직전 경기엔 또 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기록도 좋았고요. 거기다가 그 뛰든 마필이라는 거예요. 노피언맨이든가 뭐 이런 마필들이 경주를 상당히 빨리 끌고 갔는데도 펠릭스 조이가 거기에 적응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으로 좀 선정해 드릴 수 있는 마필 이제 붉은 기상입니다. 이제 고개 높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고개 높다고 해서 다 못 뛰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반대, 그러니까 한 가지의 단점이 있으면 한 가지의 장점이 있으면 돼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으면 좋죠. 뭐 발을 부드럽게 쓴다거나 아니면 뭐 후구가 잘생겨서 뒷심이 좋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순발력이 좋다거나 이런 어떤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는 반면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장점이 두 개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10번마 붉은 기상 같은 경우 힘이 상당히 좋아요. 고개 높은 단점을 갖고 있지만 거기다가 이 마필은 앞에 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가져왔어요. 힘이 좋고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점과 두 개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그 다음에 이 붉은 기상 10번마 붉은 기상이 그동안 컨디션이 나빴었는데 회복했어요. 훈련카 패턴을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젠 마음 놓고 훈련을 해도 이걸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10번 붉은 기상을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후차권에서는 3번 프로첼라와 9번 펠릭스 조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펠릭스 조이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연 어떤 게 진짜 능력인지 실전을 뛰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모래 적응도 해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팅을 하신다면 꼭 가져는 가지만 주력이냐 방어냐 이걸 좀 결정을 확실히 해서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마필들인데 자, 1번 첫 선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번 농번사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수가 바뀌었어요. 박태종 기수로. 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박태종 기수는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여요. 근데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라스트에서 힘을 못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힘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워낙 인기 1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라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전에 그 장추열 기수가 어떻게 탔나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장추열 기수는 초반에 나와서 몇 번 몰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태준 기수는 코나 선회할 때까지 계속 몰아요. 또 코나를 선회해서도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계속 몰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라스트에 힘이 안 나오죠. 근데 이 장추열 기수는 몇 번 몰다가 딱 붙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처지죠. 라스트에서 취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글쎄요. 물론 박태준 기수가 뭐 말을 잘못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마피를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마필의 습성을 이제 갑자기 기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는데 뭐 한 번 타봤기 때문에 두 번 실수하면 기수 아니라 그랬죠. 두 번 실수하면 기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화필의 습성을 알고 타면은 그만큼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7번마 프로비던스입니다. 엠마필을 지금 그 조교 때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경쾌해요. 근데 보면은 엠마필은 또 아주 그 몸통이 얇아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 가슴부터 앞발 그 가슴부터 이 배로 이어지는 게 민배예요. 민자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배가 없는 말들은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는데 이마필이 지금 보면 1200만 딱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1000m에선 뒷심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거리만 맨날 좁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거리 200m만 들어도 뒷심을 못 쓴다. 근데 1000m에서는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느린 경주를 만나야 된다. 뒷심은 있지만 이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1200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프로비던스에게는 좀 불리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9번마 점보스피드입니다. 점보스피드. 이 데뷔전 때도 제가 오늘 어떻게 뛰나 잘 보십시오. 이 마필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랬는데 3착으로 왔어요. 거의 인기마가 돼버렸는데 오늘 이 마필을 한번 축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골드윈을 제가 지나쳤는데 그래서 이제 일정을 길게 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보니까 약간씩 그 뭐랄까요, 우리 표현을 하면 받친다 그래요. 약간의 그 가벼운 미세한 파행이 보여요. 근데 라스트에서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아마 그 여파가 아닌가, 아니면 이번 뛰고 나면 다음번에 아마 조금 그런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인데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라스트에서 탄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게, 직전에도 박상훈 기수가 안으로 기대는 거 제대로 잡아서 그때 발을 바꾸죠.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중심을 치우쳐 주기 위해서 이제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 나서 말이 그때부터 스피드가 나와요. 딱 스피드가 나오는데 아주 잘 뛰었습니다. 물론 상대는 조금 세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경주는 그렇게 두 마필이 단점을 갖고 있는 반면 점보 스피드는 뭐 조교 내용이나 직전 뛴 걸음이나 모든 것들이 좋기 때문에 9번마 점보 스피드를 축을 해서 후착을 한번 정해서 주공과 방어 공략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6경주입니다. 여기 이런 마필이 나오네요. 이제 3번 선시커인데 서승훈 기수가 지난번에 타고 나서 인터뷰에선가 그랬어요. 진짜 말을 열심히 만드는데 잘 걸음이 변화가 안 온다. 뭐 이렇게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이제 문세영 기수가 한번 이기고 나서 계속 5군으로 승군해가지고 이제 부진한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고개 뒤로 제축 한번 뛰어보십시오. 쉬운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말이나 사람이나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사람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시커가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1200m 1분 17초를 뛴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다른 마필들이 1분 18초를 뛰어요. 그럼 되는 겁니다. 고개가 높아도 고개 뒤로 젖히고 뛰어도 제가 초등학생이랑 뛰면 못 이기겠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마필들은 근데 기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자, 6번마 섀도우 폭스입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뭐 제가 좀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은 뭐 관계자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말이 발 바꾼다는 거 좀 아십니까? 답보라 그러죠. 발 바꿈.
근데 직선에서 왼발을 써요. 코너에서 오른발을 씁니다. 이건 잘못된 조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1700을 1700, 1800, 1900 장거리를 뛴다라고 코너 4개를 뛴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1700 스타트를 꼬 해가지고 오른발로 예를 들어서 중심으로 뛴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원심력에서 나가게 돼 있어요. 왼발로 돌아야 됩니다. 왼발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조교의 어떤 성과입니다. 성과.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마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짝다리라든가 다리가 짝재기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거리는 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장거리에 갈수록 그런 어떤 훈련의 성과가 좀 나오는 건데 이 섀도우 폭스 같은 경우도 장거리 1200m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죠. 건강만 하면 됩니다. 건강하면 뭐 심폐기능이 좋다라든가 뭐 어떤 다른 장점을 갖고 있으면 뛰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자,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메타세콰이어.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섰는데 라스트에서 조금 앱솔루트 러너에게 이 격차가 좁혀졌어요. 거리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백탑도 역시 몸 자체가 이마필은 뻣뻣해요. 그 다음에 체장이 길고요. 그래서 지구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경주인데 11번만 이제 마화윈입니다. 마화윈. 지금 6군에서 이제 두 번 준우승을 차지하고 올라섰는데 앞말이지만 체형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470에서 80kg대에서 가장 좋은 체형이 나와요. 뭐 거기다 상하 바란스까지, 그다음에 전후 바란스, 앞뒤 바란스까지 다 맞는다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 마완이라는 마필이 바로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조금 늦대겠죠. 늦게 될 겁니다. 순말보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박으름 기수가 직전에 훈련을 해놓고 출전을 해놓고 훈련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요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아주 말이 지금 제갈 무는 것도 뭐 확실하게 아주 다 부져졌고요. 자, 그래서 자 11번 마화인을 축으로 공략하는데 부착권이 좀 나네요. 그래서 이 경주도 제가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일단 마화인은 경주의 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0번마 대제행운이자 승군전인데 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필은 순발력도 떨어지고 몸놀림도 뻣뻣하고 단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힘이 좋아요. 그래서 두 번 다 입상할 때 힘으로 뛰었지 어떤 테크닉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거리가 늘면 늘수록 이마필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이 경주에 고른 마필이 10번마 마화윈이다. 후차권은 현장에서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혼합 4권. 7마리 출전해 있는데요. 이런 경주는 사실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알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번호 아닙니까? 번호. 야, 번호만 찍어 말리면 상관없어. 제가 말리름을 자꾸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또 써먹어야지 이걸로 끝날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야 3번 놓고 내가 막판 샀는데 그거 999야. 3번이 뭔데? 3번은 하루에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12경기 뛰면 12마리가 있어요. 3번이. 일요일 같은 경우는 11마리 있고. 자꾸 번호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들을 한 50마리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써먹을 때 충분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주도 역시 이제 3번, 4번, 5번 세마필로 이제 압축해서 공략할 수 있죠. 아나스 러너, 드래곤 힐, 비너스 프리모인데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비너스 프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2일 날 그 문학 스피드와 같이 이제 불꽃 태양이 입사를 했는데 불꽃 태양이 그날 거의 다 라스트에서 걸어 들어왔어요.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어 들어왔는데 그 걸어 들어오는 마필과 바로 뒤에서 추격을 하는데 거리가 자꾸 벌어져요. 무슨 얘기일까? 이 마필도 보면 이 발굽을 좀 못생겼다. 하여튼 발굽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전부 다 껑충하게 높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린처럼 아주 높은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가 낮아져요. 여러분들 벤츠가 왜 잘 나갑니까? 달리면 달릴수록 차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쫙 깔린다 그러죠. 그렇게 뛰면 뛸수록 쫙 깔려야 되는데 얘는 자꾸 위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 경주를 갖고 7마리 뛰는 경주에서 뭔 배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4번마 드래곤 휠이 가장 안정적인 어떤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배팅이 안 되죠. 배팅이 안 됩니다. 2번 갈 겁니까? 한 번 가시기 갈 수 없다면 결국 배당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마필들인데 이 경주도 여러분들 섣불리 배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기마들이 다 불안해. 미사일 삭스 2번이죠. 16중간에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노블리치요. 자, 이 마필을 제가 지금 2번, 3번 뛴 걸 다 동영상을 돌려봤더니 뭐랄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지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이 어깨가 안 나가요. 그 라스트에서 지금 이 지난 경주만 예를 들자면 톰 랭커가 얘보다 뒤에 있었어요. 경주 전개하는데. 근데 뒤에 있었는데 이 톰 랭커가 센 말이냐 여기다 한번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톰 랭커가 거의 박태준 기수가 있었는데 한 4, 5마신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노블리치가 외곽으로 중간쯤으로 해서 직선에서 나왔고 톰 랭커는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안으로 취입을 하는데 이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다는 겁니다. 그 4, 5마신의 격차를 다 좁혀요. 거의 그래서 들어올 땐 머리차예요. 그럼 톰 랭커가 지난번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감안해 보십시오. 그 전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3일 경주도 단디 디에고가 선행을 나서는데 얘가 그 단디 디에고가 선행마가 걸음이 무너지는데 격차를 좁혔느냐? 못 좁혔어요. 물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야, 그 여기 상대가 뭐가 있니?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에 그런 어떤 아직까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8번 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에 순발력이 상당히 없었죠. 퍼스트 레이디가 취입할 정도였었습니다. 선행마가 취입할 정도의 어떤 그 편성이었었고 상석이라든가 칼라하리, 섀도우 폭스 이런 마필들이 무너진 경주였었거든요. 체구도 작은 마필이고 그랜드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경주 동해스마트, 해방돈 이런 마필인데 이 그랜드키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략하기 위해서 진짜 그 전에 뛴 것까지 쫙 훑었습니다. 훑었는데 결국에는 적중시키지 못했어요. 이런 마필들은 그냥 버려야 돼요. 저는 버립니다. 그냥 버리고요. 나머지 마필들 뭐 없으니까 어차피 이 세 마필 안에서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디다 때리고 받쳐야 뭐 삼복조요? 이거 삼복조 쳐봤자 배당 메리트 없습니다. 그냥 축을 선정해서 때리지 않는 이상은 역시 참고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뭐 어디 복병마가 없어요. 뭐 드림카도 좀 그렇고요. 4번 슈퍼리스도 그렇고 청운말리도 아직 뭐 잠재력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거리 검증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 세마필 위주로 공략은 하되 좀 배팅을 조금 자제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800m 국내산 4군 마필. 역시 어렵죠? 자, 5번 골드백 같은 경우 이제 누구죠? 이상혁 기수가 조결을 해가지고 이상혁 기수가 이제 빅 석세스를 타고 그다음에 이경주는 전개가 아주 좀 여러분들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출전하는 12마리가 전부 다 순발력이 없어요. 딱 한 마리 있죠. 10번만 새청자입니다. 체구가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주폭의 한계라 그러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1800을 뛴다. 그러면 초반에는 좋죠. 막 뛰어요. 뛰다가 이게 부드러움이 없으면 한계점이 빨리 와요. 유연하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게 유연한 겁니다. 유연한 거. 그 사람이나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운동선 말이나 사람이나 부드러워야 오래 갑니다. 부드러워야 오래 가는데 이 세청자가 지금 근데 이런 거죠. 일단 이경주에서 다 뒤따라가야 돼. 뒤따라와야 돼요. 물론 중간에 이제 무빙을 해서 세청자를 덮쳐버리면 세청자는 그냥 아웃입니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큰 어떤 그 근성이나 유연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장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해요. 근데 세청자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순발력이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번마 엘리 누나입니다. 뛰는 마필이 없어요. 여기 상대가 없어요. 승분전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2월 16일 날 그 전 경주에 선행을 갔는데 2월 16일 날 따라가면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 경주에 축으로 공략을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거기다 부담정도 이점도 있고 빅석세스, 아라제일, 골드백 이런 마필들이 상대인데 직전에 이제 11분마 사르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번 써먹었지 않습니까? 한 번 써먹는 거지 두 번 써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을 쫙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룩시가이가 말이 나쁩니다 그랬습니다. 인기 1위에 있던 룩시가이가 말이 나쁘기 때문에 공략의 메리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토미호크의 샤르카 주력으로 때렸던 경주가 바로 이 경주입니다. 룩시가이 받치고 갔고요. 자,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믿을 마필이 없는데 딱 하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10분마 세청자의 선행력을 믿고 간다. 그러나 누가 중간에 문대면 와서 싸우면 경합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맞건 좀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경마의 어떤 묘미이기도 하고 모험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부담 중량도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 정도로 이제 조교도 해갖고 나왔고 훈련도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세청자가 현장에서 크게 체중의 변동이 없다면 또 컨디션도 당연히 컨디션 맞아갖고 나오겠죠. 이제 그렇다면 한번 10분만 세청자를 한번 노리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4곤 마필도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자, 이번 충무대왕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그랬죠. 직전 경주에도 그랬습니다. 1300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변화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의 그 어떤 컨디션이나 능력을 갖고 보면 1400이 딱 되면은 아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400 될 때 꺾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 있었고요. 나머지 마필 레드 브레이브도 앞선에 가야 되겠고, 슈퍼 플로이십니다. 승군전인데 10주 만에 나오고요. 오늘 1경주에 나오는데 대업의 그 병합 파트너 동반 승부하는데 파트너 역할을 했는데, 이 마필도 보면 약간 동치에 비해서 조금 다리가 좀 짧다 그래야 되나요? 좀 뻣뻣해요. 그래서 계속 인기만 끌고 진 이유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못 날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상대도 약했지만 문정경 기수가 기가 막히게 말을 탔어요.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선행 나가려고 길을 썼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쓰니까 이렇게 뻣뻣한 마필들 라스트에 무너지죠. 자, 아무튼 거리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고, 자, 그래서 이제 11주 만에 나오는 1번만 하이플레이스, 7번 돌풍처럼 10번 억순인데, 자, 이 억순이가 9주 만에 나오지만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일자인가요? 내일자에 나오는 특명하고 이제 같이 병합 쪽을 했는데, 오히려 억순이가 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 마필도 왜 결정력이 없느냐? 이 전군동이죠. 부드러움. 이 리듬을 타야 되는데 통나무 움직이듯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유연하게 좀 뛰어야 되는데 리듬 전군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조금 부족한데 일단 뭐 괜찮습니다. 또 반대로 힘이 좋은 마필이죠. 뭐 하이플레이스 뭐 400kg 간 넘어가는 마필, 뭐 돌풍처럼도 최고 작은 마필이고, 또 자세가 전체적으로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주에서는 10번 억순이를 축으로 공략을 하겠다. 그러나 1번 하이플레이스, 7번 돌풍처럼 이 세 마필의 능력만 비교를 한다면은 일단 억순이는 조금 처져요. 두 마필이 조금 한 수위인데
하이프레스는 11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돌풍처럼은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의 파행기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뛰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직전엔 제가 심했기 때문에 좀 경주에 지장을 줄 정도였기 때문에 꺾어드렸지만 이번에는 못 꺾어드립니다. 그래서 1번 하이프레스와 7번 돌풍처럼 10번 억순위, 자, 세마필 위주로 공략하는데 그 중심의 축은 10번 억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 경주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11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마필들. 자, 지난번에 이 뉴앤베스트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승부처로 삼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뉴앤베스트가 만약에 뛴 걸 한번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낙마하자마자 거의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따라가다가 저기 백스트레치 거의 3코너 진입하기 전에 거의 앞에 갑니다. 앞에 붙어 있다가 4코너를 돌아서 1등으로 골이네요. 이마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부담 중량, 기수가 위에서 하는 역량,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빈말로 뛰기 때문에 아주 쉽게 뛰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능력은 그 정도로 치자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50kg 이상의 사람이 앉아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날 뛰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아마 적중시키지 않았을까. 그날 제가 여의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앤베스트가 좀 아깝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2주 만에 다시 출전하고 있는데 컨디션은 직전 이상이고요. 6번 리버스 캡틴입니다. 이마필은 왜 안 뛰느냐? 뭐 등치 좋잖아요. 뭐 한 480kg 딱 나가는데 정말 좋습니다. 뭐 힘도 있게 생겼잖아요. 470kg 되면 뭔가 조금 부족한데 그게 파워예요. 유연성은 갖고 있지만. 근데 이마필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주행 악벽이 있습니다. 안으로 기대려는 그런 거 있고, 자, 플러스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필은 주행 거부하는 그런 악벽이 있고요. 자, 말로 홈런이 있습니다.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뭐 나설 수는 있습니다. 오늘 상대를 보니까 뭐 최고 탄생 정도인데, 희망 메시지 최고 탄생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말로 홈런이 빠르겠죠. 빠른데 누가 압박을 하지 않아야 돼요. 지난번에 이 조인건 기수가 압박 없이 아주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기 때문에 좀 이겼을 수도 있겠고요. 자, 이 경주도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 저는 올라온다 쪽에, 그러니까 취마가 유리하다라는 쪽에 지금 이 경주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앤베스트는 이미 맥이 빠졌지 않습니까? 직전에 보니까 거의 종합지 백판이었었는데 오늘은 종합지 백판 말이 또 하나 있죠. 14번마 평창의 아침입니다. 자, 이마필도 왜 결정력이 없냐? 이 고개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도 높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포코네를 팍팍 찍어요. 이 고개 높은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찍어요. 쿡쿡 찍어요. 기역자로 쿡쿡 찍어요. 찍는데 직전에 탔던 이하나 기수가 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필은 정말 차분하게 타야 돼요. 중간에 무빙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 특히 고개 높고 발음이 높은 마필들은 중간에 한 번 힘을 써버리면 나한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박상호 기수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하나 기수가 바닥에서 꽉 참고 있었기 때문에 라스트에 올라와요. 뉴앤베스트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착차는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요. 이마필 보면은 정지현 조교사가 조교할 때 보면은 약간 이게 자갈을 물고 나가는 맛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번엔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갈을 고삐가 탱탱할 정도로 물고 뛰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무빙하면 욕하세요. 좀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좀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말로 홈런 잘라버리고요. 자, 평창의 아침, 뉴앤베스트, 리버스 캡틴, 플러스 밸류. 자, 이렇게 네 마필로 이제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14번만 평창의 아침이 현장에서 생각보다 아니다. 그러면 뉴앤베스트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평창의 아침, 14번만 평창의 아침이 좀 컨디션을 좀 맞춰 갖고 나오길 좀 기대하면서 다음 10경주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입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 국내산 7마필인데, 그러니까 이런 수성 BF 같은 경우 2주 만에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1700은 길다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성 BF에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성 BF에게 인기만 했었어요. 거의 인기 6위권이었었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가들이 마필을 많이 추천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은 1900, 2000m는 소화시키기 좀 어려운 그런 좀 뻣뻣한 몸놀림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이 경주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4번 실버웨이인데, 이 마필이야말로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요. 1400, 1300 단거 중거리라 그럴까요? 1300, 1400 1군이 지난번에도 지금 이 마필이 1400을 뗐는데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얘한테는 그게 불리해요. 반대로 또 체구가 작기 때문에 1900, 2000은 더 불리해요. 요런 게 딱 어울리는 거리가 1800, 1700입니다. 1700, 1800. 이 마필이 지금 그 전에 2월 2일 날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면 선두권에 따라가요. 일단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가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주행 중에 밀렸는데 라스트에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딱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그때는 이제 1900m였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700, 1800이라면 그게 통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어떤 취입력, 순발력과 취입력, 같이 이런 것들이 맞물려질 수가 있는데, 이상혁 교수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상혁 교수가 이 마필은 잘 알고 있고요. 가장 센 마필을 찾자면 질풍강호와 리얼빅터인데 이제 한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질풍강호도 조금 직전에도 제가 이제 추천해드렸는데 라스트에서 조금 뭔가 부족했고요. 근데 이 리얼빅터입니다. 전에 이런 거 갖고 한번 예상가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9, 60, 61, 62, 64. 그러니까 이 한번 그 높은 부담 중량을 다뤄봤던 마필들은요, 한번 그 높은 부담 중량에 쓰러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리얼빅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제가 말이 안 돼봤으니까 모르는데 일단 그런 거죠. 그 높은 부담 중량을 다뤘던 마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세강자, 신세대, 대견 이런 마필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한번 59 달고 60 달고 한참 날아다니다가도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한번 그 능력이 다운되기 시작하면 53kg를 달아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데미지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 경주는 일단 4번마 실버웨이가 가장 적절한 거리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뭐 내치 게이트 유리함도 있고 선두권만 꼭 물고 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스트에서 한 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12개 경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마지막 주 3월 30일 토요일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글쎄 근데 날이 벌써 지금 개나리가 피고요. 목련인가요? 목련이 몽우리가 지금 많이 벌어질 정도인데, 글쎄 뭐 기온도 좀 올라가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말대로 훈련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완연한 봄이다라고 좀 느끼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보시면 막 흥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는 마필들이 있어요. 예시장에서. 보는 과정이 예시장에서의 보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윤승 때 보니까 두 군데 다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시장 보고 또 얼른 나가서 또 윤승 나가는 거 보고 어떤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봄이 되면서 마필들이 컨디션 변화가 아주 좀 빨리 오거든요. 심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현장에서 막 배 밑으로 땀 흘리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신중하게, 고른 경주 외에는 좀 배팅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